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탁파 TV 오늘 2호 공감의 진행자를 맡은 고양이 뉴스의 원재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너무 오늘 모시기 힘든 분, 정말 귀한 분을 저희가 이제 시사타파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정말 고양이 뉴스. 제가 유튜브에서 고양이 뉴스님을 이렇게 유튜브로만 뵀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는 또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네, 원지윤 PD님과 함께하게 되었고요. 2호 공감, 오늘은 2회입니다. 저희가 20대부터 50대까지 또 사실 그 윗세대, 그 아랫세대 모두가 다 서로의 좀 세대 공감을 하고 세대 소통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2호 공감의 첫 번째 우리 게스트는 황희도 위원이었고 오늘은 이제 원재윤 PD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황희도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 이제 정기적으로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그 유튜브의 세계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유튜브만의 그런 정서, 감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정말 요즘에 최신 트렌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원PD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 e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황희도 위원과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정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호 공감은 좀 다양한 세대가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또 우리가 뭐 서울 부산 시장 그 선거 이후에 우리 너무 청년들의 표심이 많이 돌아섰다. 특히 뭐 20대 남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사 프로나 정치에서 얼마만큼 그들의 관심사, 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에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채팅창에 저랑 정은혜 의원님이랑 바꾸라고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송 제가 지금 여기 일단 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주제도 일단 유튜브라고 한 게 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유튜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몇 년도에 생겼는 줄 아세요? 제 생각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페이스북이 그때 2005년에 생겼으니까. 유튜브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2006년도쯤에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주제를 삼은 이유는 2호 공감이잖아요. 이 채널,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근데 20대, 50대 사이에 어떻게 간극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의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20대, 50대가 가장 요즘에 많이 핫하게 많이 보는 미디어가 유튜브가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가 과연 뭔가, 유튜브가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쭉 보셨던 유튜브랑 그리고 유튜버가 보는 유튜버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튜버가 여태까지 본 유튜브 어떻게 바뀌고 요즘에 어떻게 됐는가.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건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2006년에 유튜브가 처음 이제 구글에 인수돼서 뭐 여러 가지 계속 적자가 나다가 한 2010년도쯤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의 유튜브를 2010년도쯤에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핸드폰이 아이폰이셨던 분들. 아이폰 사면 유튜브가 그때는 기본 어플로 깔려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자체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서로 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애플하고 구글하고 서로 이별하면서 핸드폰에 유튜브가 없어져요. 이제 기본 어플이었다가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는데 그동안의 유튜브에는 별의별 영상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참사 영상 같은 거 구글에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모자이크도 다 지워져서 나와 있고 그런 게 유튜브 플랫폼이었는데 정제되지 않은 영상이 많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2016년도쯤에 지금 이것도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송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게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 아프리카 TV 보시는 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보셨던 거 아프리카 TV에 이거 언급하면 안 되나? 우가우가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플랫폼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본 방송이 있다. 재밌게 봤다. 없으시군요. 예. 우리 이종환 PD님, 우리 개총수님도 아프리카 네. PD에서 옛날에 유튜브 방송을 네,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예. 유튜브로 옮기셨죠.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여기 대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대도서관이라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게임 방송 BJ 분이신데 그분이 2016년도에 주 방송 플랫폼을 바꿔요. 주 방송 플랫폼이 원래 아프리카였다가 유튜브로 바꿔요. 2016년도쯤에. 2016년도에 그렇게 바꾸면서 유튜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원래는 슈퍼챗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던 생방송을 하면은 거기에 도네이션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프리카 TV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유튜브로 옮기시면서 유튜브에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이제 슈퍼챗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는 투 트랙으로다가 그래서 한 번에 다 이쪽 플랫폼으로 몰리지 않고 아프리카 TV나 아니면 트위치 같은 생방송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올라간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때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익을 공개하는데 그게 억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물결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유튜브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2016년도에 참 많은 게 변했어요. 유튜브도. 그때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가 약간 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생방송이 그렇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방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방송하는 방송국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채널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유튜브가 이제 생방송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뭔가를 자기네가 만들면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워줘요. 유튜브 생방송을 만들면 그거를 인기 영상에다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한 2017년, 2018년도의 트렌드였어요. 생방송을 만들면 인기 영상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생방송을 하고 생방송하는 채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유튜브가 이제 생방송 파일을 키워나갔죠. 이쯤에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너무 나 혼자 얘기하나? 아니요, 오늘 저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 유튜브의 역사부터 유튜브가 네.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거를 너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 좀 많이 좀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유튜브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작은, 그쵸? 작은 회사였죠. 스타트업. 그쵸?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광고도 없었고 하니까, 누가 이거를 돈도 안 되는데, 뭐 이걸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요즘 계속 우리가 이것도 라이브로 하고 그쵸. 요즘은 그 공중파에서 하는 뉴스도 다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익숙해졌고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게 2016년. 다 그쵸? 이유가 네. 있었던 거죠, 뭔가. 예, 별로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해졌고 보니까 고양이 뉴스님이 2016년 5월 18일 그쵸? 딱 광복절 날 이제 또 아, 그래요? 5월 1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네. 만들었어요? 아, 나도 몰랐네. 광복절이 아니죠. 네.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그 5.18에 이렇게 최초 방송을 시작했다.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짜인데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5월 18일에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네. 네. 저는 유튜브 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40대니까 이제 뭐 TV에서 채널도 몇 개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케이블 TV가 나온 것도 뭐 제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나왔고 그래서 뭐 채널 하면 3개, 4개 뭐 이런 게 이제 어린 시절이었고 유튜브 같은 거는 없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전화로 모뎀으로 이렇게 삐삐삐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뭐 하이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띠디디디디. 네, 그렇게 모뎀으로 접속하는 그런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게 있고 제가 뭐 대학생 때야 뭐 다은 카페 이런 게 있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처음에 막 페이스북에 나오고 이럴 땐 미국에 있었는데 유튜버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가 막 활발할 땐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TV 말고 진짜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진짜 아프리카요? 네. 북아프리카의 당시에 이제 투니지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23년 동안 독재를 당한 나라고 모든 언론이 이제 국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모든 지금 약간 언론을 미얀마 같은 그렇죠. 예, 투니지아도 그 당시에 2011년 당시에 그래서 모든 국영 언론이 이렇게 독재자가 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밀 경찰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는 그런 나라였고 제가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저랑 하는 것을 어디선가 비밀 경찰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투니지아에 대한 보고서를 쓸 때 투니지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다 라고 이렇게 써요. 이유는 뭐 23년 동안 정권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독재가 좋든 나쁘건 안정되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투니지아 남부에서 청년 실업에 이렇게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석유를 붓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2G 핸드폰 막 그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누가 그것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투니지아 남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알게 되고 투니지아에서 전국적으로 그걸 다 봐서 그 남부부터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올라와서 그 독재자가 도망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23년 동안 모든 언론을 통제했던 독재자라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했는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 것은 정부가 차마 대응을 못했고 그게 뭐 세계적인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조직화한 다음에 혁명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투니지아에서 발생한 다음에 이집트, 뭐 리비아 이렇게 혁명이 이어졌고 그게 2011년 자스민 혁명인데 저는 이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언론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고 기득권을 몰아내는 것을 봤고 또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백과사전 보고
그러다가 브리테니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보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뭐 저만 해도 네이버나 다음 야후, 구글 이런 데서 찾아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바로 찾아보더라고요. 뭐 만드는 방법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근데 또 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틱톡, 뭐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틱톡, 또 이번에 또 음성 기반으로 한 그 SNS가 새로 나왔는데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그걸 가입을 그거 했는데 무슨 클럽인데 그죠? 예, 클럽하우스인가요? 클럽하우스. 클하? 그걸 저는 가입을 했는데도 잘 재미가 없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안 쓰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지금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이고 거의 뭐 기성 언론화 되다시피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다양한 언론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한 편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TV는 누가 쏘아주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인 소통. 일방적이었죠. 네. 유튜브는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클럽하우스는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서로 쌍방이 쌍방이 더 많이 다양해지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페이크 뉴스 같은 게 기존 언론이라든지 기존 미디어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뭐 기자들 어느 정도의 검열은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 언론 중에서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근데 이런 1인 미디어나 유튜버는 그런 페이크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담론을 제가 한참 동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전 미국에서 온 건 아니고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가짜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하나요? 네,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네. 그 대중적인 용어예요? 그게 트럼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트럼프가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든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유행시킨 거예요? 원래 있던 말이었어요. 원래 네. 있던 말이군요. 페이크 뭐 사기 가짜 뭐 이런 페이크 뉴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죠? 야, 네. 뭐 저 연예인 어떻게 했대, 뭐 어쨌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루머 이제는 약간 찌라시 같은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게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정보들인데 그게 유튜브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사실은 구독이라는 또 개념이 생기고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구독자를 그만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말하는 내용에 신뢰가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버가 정말 사실을 전달하면 그게 뭐 사실이겠지만 근데 뭐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약간 그런 이렇게 정말 찌라시 같은 내용들을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가짜 뉴스는 아마 과거에도 있었겠죠. 막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도 그런 뉴스들은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네. 저희 나라 제일 유명한 가짜뉴스는 이제 맛동서방 이야기. 그 선덕여왕인가요? 네네네네. 왜 맛동서방이 뭐 맛동을 나눠주면서 뭐 얼르리 꼴르리 했대 뭐 그런 맞아요. 옛날에 그 설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혼했다는 동네 거지가 뭐 공주와 결혼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짜뉴스의 우리나라 서동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가짜뉴스 시초 아닌가. 네. 뭔가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의도가 있는 뭔가 방향성이나 의도가 있는 게 가짜뉴스이고 뭔가 찌라시는 약간 좀 더 그렇죠. 약간 의도가 좀 덜 보이는. 그래서 가짜뉴스는 좀 더 악의적이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이제 2019년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시사 정치에 대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2019년도에도요? 네, 그때도 별로 그래요? 없었어요. 그때도 별로 없었고 그때 2018년도에 혹시 윽튜브라고 아시나요?
제가 사실 고양이 TV님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거를 봤어요. 네.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근데 실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본 적은 없어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네. 고양이 뉴스님을 이제 저는 이게 유튜브에 그냥 가끔씩 뜨더라고요. 왜냐면은 약간 좀 비슷한 제가 이렇게 유튜브들을 봐서 그런지 이렇게 네. 뜨면 그냥 보고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근데 그 나무위키에 본인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가끔씩 그거 보는데요. 네, 근데 저도 깜짝깜짝 네, 놀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친민주당계 유튜버, 신문, 아, 그리고 피의자 뭐 이런 피의자. 피의자예요, 제가? 피의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사 유튜버 방송은 주로 집에서 한다. 자신의 고양이를 국장님이라고 지칭하며 전반적인 사회 이슈를 라디오 형식으로 브리핑한다. 정치 이슈와 관련된 영상을 주로 올리고 정치 성향은 친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네, 갖다가 요거를 다 나중에 좀 어쨌든 좀 약간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고양이 뉴스님도 보니까 구독자가 21만 3천 명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시사 유튜버 분들이나 그 각 분야에 계신 분들도 각각 굉장히 많은 뭐 몇십만 뭐 몇백만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저한테 유튜브는 저도 뭐 그런 뉴스를 보는 그런 걸 많이 했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외국의 대학의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 뭐 마이크 샌더리나 이런 분들 강의가 이제 거의 다 풀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게 유튜브예요? 보고 네네 그렇게 다 나와 있고 저는 사실 뷰티 유튜버를 좀 잘 봅니다. 네, 어떤 뷰티 분이요? 유튜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여행 채널이라든지 사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좀 뭐 이런 얘기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아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좋은 그런 역할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저에게 유튜브는 그렇게 좀 이렇게 현실로부터 약간 도피를 할 수 있는 공간.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저는 이제 주부니까 가정에서 일을 하니까 뭐 가전제품 같은 거 리뷰도 보고 사실 그런 좀 기능적으로 많이 리뷰가 좀 진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실용적이지 않아요? 네. 블로그에 써 있는 거는 왠지 믿음이 안 가요. 네. 근데 유튜브로 보는 리뷰는 또 막 직접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그 기능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좀 느껴져요. 블로그 그래요? 아니면 유튜브 이러잖아요. 전 유튜브 아니면 종이 이렇게 사용 설명서. 아니, 사용 설명서를 저는 보세요? 그거 아니면 유튜브인데 블로그 되게 블로그 아니면 바람직한 유튜브거든요. 습관 갖고 계시네요. 저희 집안에 제 남자가 저 하나인데 저희 집안 사람들 다 사용 설명서를 버려요. 그냥 사자마자. 그럼 항상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설명서를 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설명서 어디 있어? 버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네. 그 근데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블로그 얘기를 듣고 좋아요. 저는 지금 내가 정말 이 공감은 사용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신 그 유튜브에 제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죠? 요즘 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원래 뭐 공대 출신은 아니지만 좀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너무 잘 네. 아시겠네요. 근데 특히 그 부분이 인터넷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사실 KT 관련해서 좀 문제가 또 있긴 했었죠. 그 KT 속도 이렇게 KT랑 SK에 대한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가전제품 뭐 네. 그런 기계 뭐 컴퓨터라든지 뭐 포토샵 같은 것도 다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좀 제가 보면은 그 윤PD님은 원피디요. 원재윤인데 저는 윤PD님이라고 했네요. 뭐 죄송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세요. 원재훈이라고도 하시고 뭐 저 네. 책에 이게 뭐지 요 방송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조국 백서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제 이름이 없어요. 제 이름이 뭐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김재훈인가 뭐.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방금 거예요? 아니면 수정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다음. 근데 뭐 이미 방향. 책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봤더니 이름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원PD님의 방송을 이제 쭉 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이렇게 요약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잘 모르는 그 아. 분야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그 유튜브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안은 이렇다 이렇게 그냥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이제 2016년부터 그럼 유튜브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럼 그 전에도 뭐 어떤 뭐 시사라든지 어떤 이런 오피니언 리더로서 뭐 역할을 하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이런 방송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고, 저는 원래 드라마 PD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PD를 준비하는 공대생이었는데, 드라마 PD를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시리가 갑자기. 드라마 PD를 준비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PD를 안 꼽았어요. 뭘 안 꼽았어요? 그때 PD를 안 꼽았어요. 안 뽑았다고요? 네, 다 이제 외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외주 방송사가 막 생기거나 아니면 계약직 PD를 꼽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 PD를 정말 안 꼽았기 때문에 준비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연도에는 아예 안 뽑고 그냥 지나가는 연도도 있었어요. 이거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 때 이 방송계에 지원하셨던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진짜 그때 혹독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와, 진짜 할 게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력이라도 쌓자. 그래서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막 이제 활성화되고, 페이스북에 영상을 만드는 뉴미디어 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뉴미디어가 발전하는데 뉴미디어에 투자할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돈으로 이런 지망생들을 불러다가 계약직으로 아니면 프리랜서로 다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송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하다가 이제 TDS에 들어가게 됐죠. TDS에 들어가서 공장장님에게 그 시사요정이라는 캐릭터를 선물해 드리면서 그 영상을 이제 의도치 않게 그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나가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얼굴을 알리는 방송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뉴미디어 PD는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제가 출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양이 방송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국장님 김삐약 국장님이라고 계세요. 제 채널에 들어가면 지금 위에 커다랗게 지금 김삐약 국장님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을 찍는 영상을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진기 선생님이라고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김어준 총수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댓글 알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그런 담론이 오갈 때였는데 그때 제가 최진기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서 이 부분은 구라인 것 같다. 그런 리드 영상을 처음으로 딱 올렸는데 그게 빵 터진 거예요. 그 조회수가 빵 터진 거예요. 그 고양이를 찍은 거는 뭐 한 1000, 2000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최진기 영상이 갑자기 30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나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쯤에 달렸던 댓글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떤 청각장애인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여기 방송에 자막을 달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막을 달기 시작했는데 자막을 달다 보니까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대본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계속 첨삭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짧게, 덜 짧게, 더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제 영상은 대부분 다 간략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막 좋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요. 그러네요. 고양이 무슨 오늘 이모티콘이 있네? 네, 고양이 이모티콘 굉장히 많이 쓰시고 지금 그 국장님을 왜 안 모셔왔냐는 국장님 그러게요. 오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여기 아, 누워 네. 계시고. 예. 네. 구역동물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 그렇죠. 이렇게 또 일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럼 그 주제는 어떻게 정하세요? 오늘 방송은 어떤 주제로 해야겠다 이런 거는? 제가 방송 주제를 정하는 방식이 그 아침에 저녁에나 아침에나 뉴스를 봤을 때 이건 조금 내 생각이랑 다르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좀 더 얘기할 수 있겠다. 뭔가 이거를 놓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경심 교수님 책판을 한 1년 7개월 동안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소되기 전까지만 관심을 갖고 재판 과정은 방송에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재판을 뭐 어떻게 받았다. 재판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다. 이런 건 별로 화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이렇게 막 언론에 나왔다가 그래서 이거 재판을 방송으로 찍어야겠구나. 보고 와야겠구나. 아무도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오늘 누가 제 공학 학벌을 올려주셨네? 오늘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한 것도 저희 그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유튜브를 주로 하시지만 유튜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 가지 흐름이고 시사하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 이 알고리즘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어떤 방송을 들으면 그것과 비슷한 제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쏘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네. 다 이제 저의 취향을 반영해서 그 회사가 정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보 진영의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리 채널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리나 아니 진보 진영이나 그것만 계속 보게 되고 보수 언론에 있는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계속 보수 유튜버만 계속 자동으로 뜨니까 그것만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이 오히려 사람들의 그 생각의 양극화를 나는 나랑 친한 사람들만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다 그 세계에 있으면은 다 이제 진보인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도 계속 비슷한 걸 보고 또 보수는 또 보수 쪽으로 이렇게 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공간이 더 멀어지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조금 돼요. 이제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성향을 양극화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2019년도쯤에 있어요. 그 한국 그 미디어 재단인가 뭐 거기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상위에 뜨는 영상들을 보면은 YTN이나 연합뉴스, 뭐 JTBC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는 거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상업적인 그런 뭐랄까 개인의 취향을 맞춰준다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억지로다가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유튜브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이상한 영상 피드에 뿌려주면은 난 이런 영상 싫은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영상 추천해 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버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유튜브의 없는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시청자 맞춤형 영상을 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대한 맞춘 게 이제 공영방송을 거기다가 알고리즘으로 끼워주는 건데, 그 요즘에 얘기하는 게 이제 공영방송조차 별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아까 생방송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생방송 후에는 유튜브가 또 짧은 영상 위주의 방송으로 또 바뀌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크게 변화한 것 중에 숏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유튜브 그 켜서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짤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 아세요? 네.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네. 언제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가 떠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이게 한 1분이 안 되는? 아니면 한 1분, 그쵸. 그 정도 되는 영상이 이렇게 약간 화면이 되게 크게 이렇게 그리고 뜨면서 내가 보고 싶은 타임라인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든 유튜브를 한 1.5에서 2배속으로 봐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맞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만들었지? 너무 짧아서 없는 건가? 근데 결국엔 그걸 다 보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보게 되죠. 희한하게. 네. 이게 뭔 영상인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끔 허무맹랑한 이상한 영상이다 보면 댓글 보게 되지 않으세요? 네네. 그 댓글 보면은 이 영상은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속도입니다. 뭐 이런 댓글 있고 그런 게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게 사실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 2021년에 이제 유튜브가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버한테는 공지를 했어요. 어떤 식의 이제 뭐 따로 이메일을 보내준 건 아닌데 유튜버들이 이제 보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 숏이라는 걸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냐면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세로로 찍는 영상이어야 되고 가로는 또 안 돼요. 세로로 찍는 영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4:3 비율의 세로 영상이고 1분 미만이면은 자동으로 숏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설명이나 제목에 샵하고 숏이라고 치면은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숏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틱톡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영상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독특한 것이 그 영상에는 수익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100만 뷰가 되건 200만 뷰가 되건 간에 수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2021년에 유튜브가 뭔가 시작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고리즘으로다가 엄청 띄워주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들을. 그래서 숏 영상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100만 뷰 막 200만 뷰 이런 말도 안 되는 뷰수인 영상들이 많고 그냥 BMW 이렇게 가다가 그냥 드리프트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벽에다가 꼬라박아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보게 되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사고 영상 같은 거,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 그냥 보게 되는 거 그런 게 200만 뷰, 300만 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그걸 이제 스크린에 띄워서 발표할 때 쓰는 뭐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모여가지고 한 4, 5년 정도쯤에 올렸던 영상들도 알고리즘이 띄워줘가지고 이제 뭔가 뷰수를 엄청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는 일반인인데 그냥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게 뷰수가 갑자기 300만 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상 하나 더 올려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올렸는데 그것도 영상이
이제 꽝 터져요. 그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 이거 잘하나 보다. 그래서 한 3번, 4번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잘 되면 유튜버가 되기 시작해요. 짧은 영상으로. 근데 그게 돈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뭔가 자기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뭐 200만 뷰, 300만 뷰 이런 영상이 하나씩 있고 그러다 보면은 유튜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 친구 아들도 막 초등학생인데 꿈이 뭐야? 그러면 유튜버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이제 이게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연예인보다는 1인 미디어인데 자신의 컨텐츠, 자기가 이제 TV에 나오고, 요즘에 유튜브도 TV에서 보더라고요. 리모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어린이들한테. 그런 걸로 다 진입 장벽을 낮춘 거예요, 유튜브가. 유튜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왜 틱톡이 이제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틱톡에는 그 세계관 안에 어떤 스타가 있거든요. 틱톡 스타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유튜브 스타를 많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유튜브 스타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로 잘 돼서 생방송 공중파에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니면 공중파에 있었던 연예인들이나 가수 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점점 유튜버랑 공중파의 그 장벽을 점점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옛날 예능 뭐 무한도전 아니면 요즘에 뭐 1박 2일 뭐 옛날에 했던 예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공중파와의 그런 장벽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튜브 내에서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튜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숏이라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네. 틱톡 이런 데 너무 많은 유저들이 가니까 좀 이렇게 경쟁을 해놓고 유저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광고를 띄우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광고를 넣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광고를 넣으면은 그걸 이제 안 볼걸요 아마? 왜냐면 1분짜리 영상을 보는데 네. 10초짜리 광고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유인량을 갑자기 확 늘려줘요. 네.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의 유인량을 갑자기 확 늘려주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구독자가 되진 않죠. 구독자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최지은 TV도 한번 구독자가 3만 명 정도인데 지금 한번 저도 숏을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뭔가 숏을 올려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극한의 컨셉 중이에요. 극한의 컨셉을 가지고 뭐 어떤 유튜버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는 자동차를 드리프트하는 영상만 계속 올려요. 그거 어디서 퍼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동차만 드리프트 하는데 그거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구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게. 그 막 비싼 차가 막 가다가 드리프트 하다가 부서지기도 하고 아니면 부서질 뻔 하다가 간신히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컨셉을 되게 잘 잡아요, 유튜버들이. 그런 시류를 되게 잘 읽는 분들이 그 숏을 되게 잘 이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뭐 부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어떤 물건을 놓고 이렇게 압축을 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정리하는 이런 거, 진공. 그 커다란 쇠가 네네. 압착기라고 네. 그러죠? 뭐 그런 걸로 다 이렇게 휴대폰도 부수고, 뭐 과일도 부수고. 뭐든지 다 부수는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특이한.
그 굉장히 옛날에 유행했던. 아, 그쵸.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케이크 만들고 이런 거, 케이크 데코레이션하고 아. 이런 거에 막 뜨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뜨는 근데 것 저는 같아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네. 1분짜리 그 숏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진입 장벽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뭐 1000명 이상일 때만 뭐 라이브를 할 수 있고 뭐 얼마 이상일 때는 뭐 광고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사실 얼마 전에 그 뒷광고 논란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뒷광고도 그렇죠. 뭐 6개월이 지나면 뭐 6개월 동안 아. 방송을 쉬면 또 수익이 창출 안 되고 뭐 이런 규정 그러니까 좀 이런 제한적인 규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죠. 유튜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튜브가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엘사 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거 터졌을 때 아마 미국에 계셨을 때 저는 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LCT 게이트는 아는데 엘사 게이트는 몰라요. 엘사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진짜 엘사예요. 엘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 디즈니의 프로즌. 그 네.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프로즌인 것 같아요. 영어 만화. 제목은 프로즌이에요? 예. 겨울왕국? 겨울왕국.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한국말로는? 네, 겨울왕국인데. 겨울왕국. 미국에서는 예. 프로즌이에요? 예. 오, 신기하다.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즌이라 그러니까 왠지 뭔가 어쨌든 그래서 그 엘사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굉장히 그로테스하게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디즈니 캐릭터가 하니까 애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괴랄한 정도가 뭐 좀 심각한 거예요. 뭐 이렇게 동심을 파괴하는. 뭐 동심을 파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저게 뭐지 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약간 상상도 못하는 그냥 뭐 신체 절단이랄지.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신체 절단이 되는 그걸 딱 봤을 때 저게 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끔찍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뭐 똥 같은 거 그런 영상을 막 올리는데 뷰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계속 보니까 계속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 계속 알고리즘을 타서 그런 걸 만드는 유튜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대표적으로 아디다스가 나는 유튜브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 하고 보이콧 선언을 해요. 그게 엘사 게이트예요. 근데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동영상 플랫폼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유튜브는 광고 플랫폼이에요. 구글도 사실 검색 엔진으로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구글은 검색으로 다 돈을 벌지 않아요. 애드센스라는 광고 플랫폼으로다가 돈을 벌거든요. 애드센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정말 250 프로 없었으면 나는 꼰대다. 막 지금 다 뭐 엘사 게이트 혼자 LCT 게이트 생각하고 이렇게 모릅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이 흥미진진하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애드센스라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도 똑같은 거를 이용해요. 애드센스라는 게 뭐냐면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일단 따와요. 그럼 그 광고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애드센스예요. 그래서 이 애드센스 광고는 배너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에는 영상 광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배너 광고가 있죠. 뭐 이런 광고들을 클릭을 하면 그 광고를 게시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그 애드센스가 있는 블로그라든지 보통은 구글은 블로그로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브가 아니라.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배너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그거를 블로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막 이제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게 어떤 거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해요. 그럼 그 건강식품 배너를 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해 보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글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유튜브를 사서 유튜브에다가 애드센스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플랫폼인 거죠. 근데 광고주들이 보이콧을 하면 유튜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광고주들이 영향을 받으면 유튜브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 엘사 게이트 이후로 유튜브에 퀴즈라는 게 또 생겼어요. 네, 요새 저는 아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유튜브 퀴즈로 해서 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퀴즈는 화면을 이렇게 작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 퀴즈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휴대폰에 이렇게 작게 해놓고 뭐 다른 거 뭐 카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볼 때는 유튜브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뭐 아기상어 이런 노래를 틀어놓는다고 하면 네. 그걸 틀어놓고 내가 뭐 카톡을 보내거나 이렇게 안 되고 뭐 퀴즈 콘텐츠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뜨더라고요. 아, 그런 제한이 있구나. 네. 그래서 유튜브가 변할 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엘사 게이트가 딱 터지니까 그럼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애들 보는 퀴즈로 분리를 시켜요. 아예 그냥. 그래서 엘사 게이트를 그렇게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시청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일단 시청자들이 싫어하니까 광고주들이 영향을 받고 광고주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유튜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자면 가짜뉴스를 없애려면은 시청자들이 그거를 극렬하게 싫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가짜뉴스를 우리가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봐서 우리가 그건 싫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지 그거를 광고주들이 보고서 광고주들이 영향력을 끼치면 그제서야 유튜브가 변한다. 그 광고주 위에 우리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로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가짜뉴스 싫다 보기 싫다 그러고 그 유튜브에 내가 보기 싫은 영상 이렇게 점 3개 눌러서 관심 없으면 이렇게 눌러서 지우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창궐하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애드센스라는 그 플랫폼 자체는 내가 광고를 클릭해야지만 돈이 들어가고 아니면 끝까지 봐야지만 그 영상이면 끝까지 봐야지만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짜뉴스가 딱 떠 있어요. 딱 봐도 썸네일만 봐도 가짜뉴스인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들어가서 싫어요 누르고 그냥 뭐 댓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그 사람한테 수익이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런 걸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봐서 그 사람한테 수익이 가면 어떡해요. 아니면 뭐 내 피드에 뜨면 어떡해요. 뭐 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게 뜨면은 가가지고 내가 직접 격렬하게 싫어요 버튼만 누르고 딱 나와버리면 그 영상의 시청 시간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그 유튜버한테 타격이 있고 싫어요도 늘고 그리고 수익도 안 가요. 싫어요가 늘면은 타격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단 내가 클릭하는 순간 이 유튜버에게 그쵸. 돈이 가겠다 해서 저는 사실 다 관심 없음으로 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싫어요를 누른다.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과거에,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뭐 먹방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 문제 생긴 분들이 보통 보면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 유튜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노이즈 되어 있었잖아요. 마케팅.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과거에 뭐 한동안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데 다시 나와도 보면 조회수가 막 몇십만 몇백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효유가 이렇게 많은데도 돈을 계속 버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뭐 정직하게 살고 그쵸?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도 계속 유튜브 올려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네. 실효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유튜브 정책상에는 좋아요 실효가 영상 자체나 채널 자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반만 맞는 말인 게 왜냐면 실효요 좋아요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가 보잖아요. 네. 만약에 영상을 딱 눌러봤는데 실효요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 왜 실효요가 많을까? 일단 그거부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봤는데 좋아요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구나. 근데 실효요가 더 많아요. 그럼 약간 각인되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네. 이거 실효요가 더 많은 채널이구나. 왜 많을까? 그럼 옛날에 뭐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표현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건가 보다. 근데 실제로 영향이 시청자들한테 막대하게 있는 거죠.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안 사라져요. 관심을 가져야 사라져요. 되게 좀 정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너무 다르네요. 저는 오히려 외면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가짜 뉴스도 우리가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가질수록 그 더 약간 자라나는 그쵸? 그런 생물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윽튜브를 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윽튜브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도 저를 고소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1대 유저라고 이제 저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60만 유튜버였는데 그때는 100만 유튜버가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60만이면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한 2만? 뭐 3만? 뭐 이런 되게 조그만 유튜버였는데 제가 저격을 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1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가 막 이제 그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올렸던 영상들이 삼진아웃죄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는 유튜브 영상이 3개 이상 약관을 어겨서 삭제되면 채널 자체를 영구 정지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유튜브에 발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를 수년간 이제 다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폭파됐어요. 그때 한번 폭파된 뒤로 뭐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도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보고서 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생각했던 게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면 가짜뉴스라고 거기 댓글에다 쓰고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지 이게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했던 게 가짜뉴스 댓글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놀이라고 이름 붙이면 좀 더 이렇게 재밌어 보일 것 같아서 놀이라고 했었는데 가짜뉴스를 찾아가지고 댓글을 달고 싫어요 누르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했더니 유튜브에 노란 딱지 대란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노란 딱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옐로 카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슷해요. 뭐냐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광고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광고를 줄 때 애드센스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부여하는데 나는 뭐 노란 딱지 받은 유튜브 영상도 내 광고를 올려도 좋다.
뭐 아니면 나는 좀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에 광고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란 딱지를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광고의 양이 줄기 때문에 전체 수익이 다 줄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란 딱지 대란이 막 일어나서 이제 유튜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정치 시사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파란색이 좋아요, 아니면 빨간색이 좋아요, 이런 말조차 조심할 정도로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튜버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9년도에 아, 그래요? 정점을 달했을 때가 그때였죠.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때가 정점이었고, 그 뒤로 썸네일도 맞아요. 채팅에 올라오는데 썸네일도 진짜 조심하고, 그때는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썸네일에 빨간색이 30%를 넘는 노딱을 받는다. 말도 안 유튜버들이 된다. 네. 굉장히 진짜 치밀하게 그런 걸 연구를 해요. 네. 어떻게 하면 노딱을 안 받는가? 왜냐면 자기 수익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댓글 중에 우리가 아까 싫어요 얘기는 했었는데 그 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좀 있더라고요. 신고를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유튜브 직원이 그걸 확인한다고 해요. 그 신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약간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를 많이 해서 그 유튜브라는 분이 채널이 폭파됐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진짜 지대하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좀 댓글이 좀 더 이렇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그게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신고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오늘 사실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네. 근데 네. 아직 우리가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요? 또 해주셨고,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유튜브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저 얘기를 한 나눠보면 가지 좋을 것 제안하고 같아요.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여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이 다들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이 다들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단언 건데, 영상을 어떻게 올려도 조회수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리셔도 조회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업 유튜버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직업이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튜버는 유튜버만의 그런 뭔가 연구하고 저가 아는 정도가 대부분 평균 정도예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 문과생 아니고 이과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겸직하시면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정치인분들한테 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달았어요. 어쩌다가 조금 사람들이 아니까 제가 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쵸. 뭔가, 근데 저는 가끔 다는데 그래요? 이제 뷰티 유튜버 분들한테 좀 달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거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화장품은 뭔가요? 아니면 거기 놀러 가셨는데 여행지에 그게 그 식당에 뭐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댓글을 그러면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댓글을 다는데 굉장히 좀 저는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뭔가 암묵적인 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들 유튜브 계정을 다 만들어 놓고서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 유튜버의 댓글이요? 네. 왜?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왜 이상해요? 저는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분들 댓글 달면 안 돼요? 안 될 건 없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암묵적인 룰처럼 아무도 안 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이런 하다못해 되게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거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히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위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조그만한 행동 같은 게 소통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요즘에 제가 서울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2050이 요즘에 원래 이제 시작됐어요. 자동차 속도 네네. 위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댓글 달아줄 수도 있고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 유튜브 채널이나 자기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발의한 법안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 잘못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라도 소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그러네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좀 먼저 하면 어떨까? 너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의원님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의원님들이 유튜브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쵸. 그래서 보좌진이 한 7명, 1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그런 컴퓨터 웹 디자인을 미디어 소통.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실은 그 직원분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통의 책임은 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 페이스북, 내 유튜브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 신문고처럼 이용하세요라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다른 곳에 가서 댓글을 안 다는 이유가 이게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실제로 연예인분 중에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연예인들이랑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안 올리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그분들이 저랑 찍은 사진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니, 동생, 오빠 하는 사이인데도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댓글을 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나 그쵸? 페이스북에 댓글을 직접 가서 다는 걸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한 단계 더 보는 게 있는데 정치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요즘에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공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레기에 대해서 되게 공분하잖아요. 기사를 되게 날로 쓴다에 대해서 공분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갖다가 기사를 많이 써요, 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그게 약간 트렌드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치인분들이 내가 가서 직접 여기 댓글 달거나 이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 하기 시작해버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댓글 이런 걸 썼더라라고 구차하게 뭔가
기사를 쓰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기사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언론의 그런 변화도 있지 않을까. 정말 원PD님 정말 우리 당에 무슨 이게 행사가 이제 우리 당에 이렇게 교육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SNS 관련된 교육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그때 그래요? 정말 네. 그런 거 누가 하세요? 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 강사님을 제가 뭐 소속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에 꼭 연락을 해서 아마 그 의원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교육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너무 표면적이었고 사실은 그 깊이를 좀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저는 제가 선거 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새로 창작하는 건 없고 방송에 출연한 것을 다시 이제 업로드 그것도 한 며칠 지나도 업로드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할 일이지 지금처럼 하면서 조회수가 많기를 바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유튜브가 지금 이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우리 생활의 지금 굉장히 큰 일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제가 오늘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쇼츠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가짜 뉴스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건 앞으로 저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달기도 제 SNS뿐만 아니라 다른 분 유튜브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많이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유튜브에는 많이 안 다시는 것 같아서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나요? 네, 그렇게 네, 할까요? 이제 오늘 방송 너무 유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좋았다면 고양이 이모티콘을 그 찾기 힘든 거 아닌가요? 좀 찾기 네. 어렵죠. 저도 좀 이게 휴대폰으로는 바로바로 찾기가 쉬운데 아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네, 고양이 이모티콘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와. 고양이 뉴스님이 좀 힘이 더 나지 않을까. 네, 정말 말이, 좀 말이 쏙쏙 느려도 들어온다. 쏙쏙 들어오는구나. 너무 다양한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런 방송에 네. 가끔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생방송에 약하거든요. 저 원래도 말이 느린데 방송 키면 말이 더 느려져요. 진짜 고양이가 네. 많이 올라오네요. 너무, 네. 고양이 이모티콘이 되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셨군요, 우리 그럼요. 저 굉장히 인기 원피디님이. 우리 많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좀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시사타파 방송국까지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좀 국회에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정말 우리 당의 의원들 또 당직자분들 또 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좀 오늘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당이 정말 소통에 뒤처지지 않는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라는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로징 멘트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더. 저는 없어요. 다 했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2호공감 아까 댓글에 2호공감이 무슨 뜻이신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 20대부터 50대까지 이제 여러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거였고요. 지난번에는 e스포츠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저희가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